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약사입니다. 오늘은 청산견통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견통탕의 한자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보면 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죠. 청상, 이거 맑을 청자를 쓸 때는 열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 상부의 열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상부의 열.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하고, 양기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양기라고 하는 것은, 어, 혈액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순환시키는 에너지인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하고 있는 거죠. 엔진은 뛰는데, 말하자면 심장은 뛰는데 어, 그 이 심장이 어, 엔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동차를 돌리지 못하거나 인체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순환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를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반대가 우리가 이제 한이다, 차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오행이나 인체에서 적용할 때는, 양계의 반대가 바로 열입니다. 말하자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하고 있는 거고, 이 정체하고 있는 동안 심장이 에너지 소모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체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작동 못 시키고 있는 거고, 계속 정체하면서 그 정체를 풀려고 심장이 의미 없이 계속 어, 빨리 뛰거나 열을 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대단합니다. 그런 에너지 소모가 대단할 때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진액 소모입니다. 어, 양기는 혈액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어, 가장 합리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자원을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에너지 소모도 안 생기지만 자원이 비정상적으로 소모되는 것을 어,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많은 자원이 다시 인체로 흡수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장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열이 발생하면 그 정체로 인해서 자원이 의미 없는 곳에, 불필요한 곳에 계속 낭비가 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이라는 의미, 그래서 상부의 지나친 정체열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견통은 견은 드러낼 견자입니다. 통증을 드러낸다는 거죠. 통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청상은 해열이고 견통은 진통이죠. 해열 진통탕 해도 손색이 없는 이름입니다. 어, 어쨌든 그런 해열 진통제의 기전이 한방적으로 굉장히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고 활용되어 있는 한약 제제가 청상견통탕이기 때문에 이 청상견통탕을 임상에서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상견통탕의 조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백치, 어, 백지가 뭐 청산견통탕에서 군약이거나 아주 중요한 약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또 약이기도 합니다. 우선 미령골통을 제거하는 신혼해표제다.
미릉골통이라고 하는 거는 양미간 사이에 움푹 패인 그 골짜기의 통증.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려지겠죠. 이런 그러니까 미릉골통이 나타나는 분은 얼굴이 약간 인상이 찌그러지는 음,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죠. 대부분 식체와 관련된 두통입니다. 체하면 이런 미릉골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체하면서 두통이 많이 생깁니다. 그 위장장애가 두통의 주 원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 두통약을 안 먹으려면 체하는 음식을 일단 안 먹으면 되겠죠. 안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또 낫고 나면 과식을 하거나 어, 잘 체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을 또 많이 먹게 됩니다. 어쨌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생겼을 때 그 원인이 식체와 관련된 두통이라면 백지를 안 쓰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를 씁니다. 당기는 부혈제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혈이라는 개념이 있고 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혈이라는 개념은 빨간색 그 자원입니다. 빨간색 자원인데 그 빨간색 혈이라는 자원은 따뜻한 성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사를 통해서 혈액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아미노산이 있고 미네랄이 있고 여러 가지 어, 효소들이 있고 잔뜩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그게 음인데 그게 아직 헤모글로빈이라는 상태로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직 에너지를 발휘하는 혈액순환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에너지를 더 소모해야만 혈액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심혈이 부족한 사람한테 심혈을 직접 공급하는 당기를 쓰면 괜찮지만 아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의 어떤 자원만, 음만 보충하는 것을 쓰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심혈이 부족한데 보호하는 약들만 잔뜩 쓰면 오히려 몸이 무겁거나 또 어지럽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는 단기를 써야만 에너지가 오히려 보충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심혈 부족으로 생기는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단기를 쓸 때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기는 에너지를 가진 약재다. 따뜻한 약재죠. 당기는 따뜻한 신온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온보다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진액을 보충하는 혈을 보충하는 약재다. 그래서 심장에 아주 필수적인 그 심장에게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충하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다, 심혈 부족이 있다 그러면 당기를 꼭 써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계의 약성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칼은 마일드한 신혼 해표제면서 사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입니다. 독칼을 이제 말하자면 소염 진통제로 분류해도 됩니다. 소염 진통제로 분류해도 되는데 아주 마일드하고 진액을 보충합니다.
진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염 진통제를 두통에 쓸 수 있듯이 독칼도 이런 두통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세신은 이제 족숨 신경락을 활성화시킨다. 족솜신이라는 곳은 신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하고 관계되는 곳이죠. 이쪽이 차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하는 수분이 정체하는 거죠. 소변을 보려면 신장 혈관을 들어갔다가 신장 혈관을 통과할 때 말하자면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입구와 출구 쪽에 습이 정체하면 말하자면 그쪽이 습이 이제 머물면서 혈액을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체될 때 이제 세신이 들어가면 그쪽을 신경락을 활성화시켜서 소변을 보게 하고 그쪽의 습을 해결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다. 말하자면 신장의 입구와 출구 쪽의 순환이 해결되면서 소변을 보면서 혈액순환의 기초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통이 개선된다. 신원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신이 생긴 게 마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황도 한기를 한사를 해결하고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느다란 이제 뭐 솔잎 생각하시면 돼요. 솔잎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 약재들이 굉장히 뾰족한 성질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매운 성질이 뾰족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세진은 조금 더 마일드하기는 하지만 신원성이라 또 마왕하고 비슷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에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 많은 심수 부족이 있다라고 하면 세신을 쓰면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창출은 백출의 개념이죠. 백출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백출은 비에서 족태음 비라고 이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위라고 할 때 비와 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비라고 하는 것은 소화관 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화액이 작용하는 현장인데 여기는 항상 소화액이 많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축축해져 있기 쉽습니다. 축축해져 있기 쉬운데 너무 습하면 소화액이 나와도 소화액이 희석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잔뜩 먹는다. 밥을 급하게 먹고 위가 답답해지니까 물을 한 컵, 두 컵 이렇게 그것도 냉수를 탁 먹으면 비가 바로 습해집니다. 소화액이 희석되죠. 소화 장애가 일어나고 가스가 찹니다. 심하면 그게 이제 설사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소화액이 나와서 하는 작용이 음식물을 잘게 분해시켜 주는 것인데 분해시켜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소화장애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흡수가 안 되겠죠. 흡수가 안 되면서 자원이 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간에서 대사를 받아서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혈 부족을 야기를 합니다. 비가 습해지면 혈어가 따라서 오는 거죠. 근데 비가 습할 때 같이 나타나는 햇볕 작용도 결국은 안 생기는 거죠. 몸이 찌뿌둥해집니다. 가스가 차면 비가 습해지고 가스가 차면 굉장히 몸이 나른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전신순환이 안 되고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표가 약해지는데 창출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표작용도 강화돼서 몸살 개선에 이 창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창출만 써도 말하자면 몸살이 낫는 경우가 생기죠. 찌뿌둥함이 이제 개선되는 거죠.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고 여기 욱신욱신 쑤실 때 창출을 쓰면 좋습니다. 정상 견통탕에도 이 창출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국이 있습니다. 감국은 풍열을 없애는 신량성 해표제죠. 신량성 해표제인데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풍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두통 개선에도 들어가는 감국이 있기 때문에 두통에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해표제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해표제를 많이 쓰면 우리 몸에 자원이 없을 때 해표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말하자면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탄력이 없어요. 오래돼서 삭았어요. 그래서 풍선이 우리가 이제 뽕잎을 생각하면 뽕잎처럼 이렇게 기름지고 윤택하고 활력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메말라 있는 풍선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바람을 넣고 분다, 확장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혈액이 없는 상태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터질 수도 있어요. 출혈도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풍선 효과처럼 어, 그런 그러니까 모세 혈관들이 어, 윤택해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만 시키면 그 출혈, 부종,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국을 쓸 때 구기자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구기자가 혈관의 말하면 탄력성을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자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구기자가 하기 때문에 그런 두통에 구기자와 감국을 쓰면 풍열로 인한 두통, 대표적인 풍열이 뭡니까? 고혈압성 두통입니다. 동맥경화성 두통,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에 감국 구기자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육미지향을 같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 말초의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면서 혈압까지 개선될 수 있는 거죠.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들 때도 말하자면 혈관을 자양하는 자원까지를 보충시켜 줬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터지지가 않고 풍선처럼 막 굉장히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부종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두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데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다음 청궁하고 고부는 짝으로 보겠습니다. 신혼성이면서 활혈 작용이 탁월하고 두통에는 굉장히 잘 듣는 처방이다. 음, 말하자면 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혈관을 넓히면서 어혈을 제거하고 가는 거죠. 그럼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혈액이 있다면, 혈액이 충분하다면, 혈액이 필요한 곳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두통에는 잘 듣겠죠. 그렇지만,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이 너무 혈화하다, 허약하다. 그러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땀이 나냐, 안 나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면 안 좋겠죠. 이미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조금만 전분 고분을 써도 땀을 막 폭발적으로 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독할이니 세신이니 뭐 이런 약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부작용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적당하게 그러니까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천국도 고본도 그렇고 고본도 한 돈까지도 그 최고로 안 씁니다. 반 돈 정도 많이 써봐야 조금씩 써도 효과가 나는 약이고 많이 쓰면 안 되는 약들입니다. 천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초라고 하는 거는 단맛을 가지고 있죠.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중화시켜주는 약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땀나는 것을 막아준다. 지나치게 설사시키는 것도 막아준다. 그런 중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고 해독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만약에 부자를 굉장히 대열한 부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감초를 쓰면 중화가 좀 되겠죠. 그것도 해독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혈류량을 넓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강한 독성으로 작용하려고 하는데 혈류량이 늘어나 보니까 부자가 희석되는 거죠. 전체 혈류량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류량이 늘어난 가운데서 인체가 뭔가를 하죠. 돌리는 거죠. 돌리면서 어, 빠져나갈 땀으로 빠져나갈 부분은 또 빼주고 좀 그때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소변으로 빠져나갈 땐 또 빠져나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독이 되는 겁니다. 혈류량을 넓히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건데 자, 이 감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혈관에서 이걸 다 해주는 겁니다. 폐와 피부에서도 혈류량을 넓혀주고 신장 소변 볼 때도 혈류량을 좀 넓혀주는 그때 소변량이 늘어나겠죠. 그때 같이 부자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반감기 동안 이 약성이 부자를 썼다고 계속 인체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뭘로 빠져나갑니까? 땀, 그 다음에 대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가려고 할 때, 감초는, 중의적, 약성이 있는 거죠. 이중의 약성이 있는 거죠.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거를 막지만, 혈류량을 넓혀서 해독을 시켜가면서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말다게 천천히 해독은 시켜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빨리 해독시킨다. 피부에 뭔가 접촉성 피부염이나 염색을 해서 가렵다, 벌레가 물어서 가볍다 하면 빨리 땀으로 빼야겠죠. 피부에서는 그렇게 빼야 되는 거고 만약에 피부가 아닌 내복으로 인해서 만약에 독소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빨리 설사시켜야겠죠. 설사시키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빼야겠죠. 어, 그렇게 해독을 인제가 하는 건데 피부 표면에 이제 말하는 외용으로 인해서 독소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땀내사는 십미배독산이 대표적인 이제 피부로 땀내서 빼는 약제입니다. 뭐 그렇게 빼는 약제고 그러면서도 안에 말하는 그 이담을 통해서 대소변으로 빼는 의미도 물론 들어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땀내서 빼는 외용제로 인해서 뺄 때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진 약제가 심미배독산 같은 약제입니다. 뭐 이 배독이라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는데 일단 나중에 배독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맹문동이 들어가 있죠. 맹문동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맹문동이 곤약은 아닙니다. 맹문동은 쓸 때 많이 써야 되는 약재이지 그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곤약이다, 핵심이다 볼 수 없는 거고, 맹문동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썼기 때문에 햇빛을 쓰고 나면, 그러니까 땀 내고 나면 갈증이 생기는 거죠. 인건, 입이 좀 마른 느낌. 근데 물을 찾지는 않는다. 근데 그 폐만 약간 메마른 거죠. 그럴 때 맹문동이 그것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땀나면 이제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죠. 그건 위의 음까지 뺏어간 겁니다. 땀으로 통해서. 그걸 보충해주는 보험제가 맹문동이다. 맹문동을 그렇게 해표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땀내는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알, 독칼과 유사한 신원성 해표고 사제의 혈액순환제죠. 생강, 이 강알은 이제 특히 손에, 이 팔에 어떤, 그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독칼은 다리의 뭐의 어떤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같이 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여기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독칼 기생탕 하면 독칼이 들어가 있는데, 요통에 쓰는 처방이죠. 요통을 딱 쓴다 그러면 하체 쪽이구나, 뭐 이런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보관안이다 그랬더니 광활 같은 게 들어가는데, 눈 쪽이니까, 약간 위쪽이니까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생강이 들어가는데 비위를 따뜻하게 해서 비위의 표면 혈류를 증가시키는 약이죠. 말하자면 생강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살을 쫓는 개념인데, 따뜻하게 하는 약이 비는 굉장히 좋게 합니다. 비를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비의 소화를 촉진하는 약이고, 위에서는 위장 운동을 도와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가 굉장히 빼쩍 말라 있다 그러면 생강을 쓰면 속이 쓰립니다. 비와 위를 함께 생각해서 생강을 쓴 것인데, 비와 위를 구분을 조금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비위의 표면 혈류를 증가시켜준다. 비위에서는 이제 비위에서 표면까지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표면까지 혈류가 올라오죠. 그러면 위벽에 혈액이 촉촉해지는 결과, 실제적으로는 생강이 그거를 말리는 효과인데, 착 가라앉을 때는 혈액이 위로 표면까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가 혈류가 증가되니까 방어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속쓰림을 고를 때 막아줄 수도 있지만, 위가 너무 건조하다, 위가 너무 메마르다 그러면 생강만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대추를 같이 생강하고 같이 써서 비도 좋아지게 하고 위도 좋아지게 하고, 그 표면 혈류가 강화되면서도 속쓰림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죠. 그런 비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풍이 들어가서 방풍이 보성이 있다, 정열을 보충해 준다. 신혼등 해표제지만 방풍이 해표제지만 혈관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풍을 오래 먹을 때, 방풍을 오래 먹을 때 풍을 예방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풍약을 계속 쓰면, 해표제를 계속 쓰면 오히려 자운을 차츰차츰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말주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방풍이 어느 정도 정열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허약자한테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보성 있는 약을 써야만 허약자들이 안심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황금을 쓴 이유는 이렇게 햇뷰제를 잔뜩 쓰고 나면 햇뷰제를 잔뜩 쓰고 나면 이 말하자면 폐가 너무 조해지는 거죠. 피부가 너무 조해집니다. 땀을 자꾸 내니까 처음에 낼 때는 거쳐가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서 어, 이 피부 표면 혈류가 증가되죠. 증가하고 싹 빠지고, 증가하고 싹 빠지고, 땀을 내니까 빠지죠. 혈류가 증가했다가 땀을 내고 나니까 싹 빠지고, 근데 이렇게 증가시키고 땀을 내면, 열이 빠지기 때문에, 열이 빠지면 이 열 자체가 진액을, 어, 소멸시키고 고갈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쓰면, 해프제의 부작용이, 피부 표면 혈류량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해표제의 내성, 진통제의 내성이 그때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어,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말초 모세혈관의 어떤 말하자면 혈류량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탄력성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혈압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마왕 같은 약을 쓸 때 굉장히 그게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겠지만, 마왕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땀을 굉장히 빨리 내잖아요. 땀을 빨리 내고 폐열은 시켰는데, 자원을, 더 이상 고갈시킨 열은 빠졌는데, 어, 근본적인 자원은 땀으로 뺐기 때문에, 그 다음 2차적으로 취약한 거죠. 그게 계속 쓰다 보면, 표면 혈류가 더 이상 자원을 보충을 못 받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게 고혈압. 그거는 표면 혈류의 감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피부 모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체가 원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계속 쓰고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자원을 보충해주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신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원은 보충 안 되고 이제 자원을 땀으로 빼는 거는 계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혈압이 되는 겁니다. 어,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황금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딱 너무 땀 내면 안 돼. 땀 잠깐 내지 빨리 식혀. 땀 내지 식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히터를 막 틀었어요. 춥다고 히터를 막 틀었는데 히터가 틀면 방 안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진과 동시에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너무 건조해지면 이제 히터 내려. 조금 스위치 내려. 온도 내려. 그 온도를 내린 게 황금이 합니다. 지나치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황금이. 지나치게 열을 꺼주는 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런 약들이 이제 대황 같은 약들이 있고, 뭐 황령 같은 약들이 있고, 황백 같은 약들을 많이 쓰게 되면, 어, 그런 약들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비가 비가 너무 허해지면서 혈액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혈액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을 어, 소화 흡수를 못 시킴과 동시에 혈액이 많이 안 만들어지죠. 혈액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 몸이 더 허약해지는 거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때가 뭐냐면 임신했을 때, 임신하면 아기가 생기면서 어, 그 혈액을 많이 만들어서 아기한테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황금을 안 쓰고 황년을 썼다. 또는 대왕을 썼다. 또는 이제 목탄피를 썼다. 그러면 어, 혈여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태아의 혈액 공급이 안 되죠. 태아의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은 씁니다. 황금은 폐열만 내리고 폐열만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폐열만 내릴 때 열을 마일드하게 치기 때문에 비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소화 기능이 방해를 안 받고 혈액을 만들 자원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혈액이 안 되는 겁니다. 황금은 그래서 임신부한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약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말하자면 폐열을 마일드하게 내리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이제 열을 세게 치는 약재들은 혈흔을 유발하면서 태아한테 혈액을 공급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유산을 시키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만영자는 풍열을 잡아주고 경련성 통증, 이게 경련성 통증이라면 얼굴이 감각이 좀 없어지는 구안화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약간 뻣뻣한 상태 그런 그래서 안면통이라고 이제 또는 그 3차 신경통, 안면신경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풍열을 잡아주고 경련성 통증에 유의합니다. 청산견통탕의 효능은 뭐 두통에는 당연히 쓸 수 있죠. 웬만한 두통에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그러면 두통에 굉장히 잘 듣는 처방이다. 음, 저는 개보린 살 먹어도 안 듣는다는 사람한테 청산견통탕을 썼더니 바로 좋아졌어요. 여기는 자원이 제가 말하는 당귀도 들어가고, 황금도 들어가고, 맹문동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안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안면통, 안면에 욱신욱신하고, 경련성 통증, 3차 신경통, 이런 데 쓸 수 있다. 체할 때는 잘 때도 대부분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두통이 흔한데 잘 듣습니다. 스트레스에도 잘 듣는 감구, 몸살 감기 찌뿌둥할 때도 창줄 강할 독가리 들어있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몸살약으로도 한번 써보십시오. 찌뿌둥할 때 써보십시오. 모든 두통의 성약에는 고본, 천궁이 들어가는데 이런 해표제를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맹문동으로 좀 보험도 해주고 황금으로 적당하게 수렴하면서 마무리한다. 감초 생강이 들어가서 비위를 보강해서 완급을 조절해주죠. 대체로 두통의 원인이 의외로 위장의 허약함 때문일 수 있는데 주로 편두통이 오는 환자의 대부분에서 이런 위장 허약함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잘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상견통탕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해표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어나 혈여가 심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해표제는 땀을 내는 약이죠. 땀을 내기 때문에 우선 양이 먼저 상합니다. 땀이 양의 진행이기 때문에 심장의 양기가 약해집니다. 양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양기의 어떤 영향을 비나 위도 같이 받게 되거든요. 위가 받게 되면 위가 양기를 못 받을 때 식욕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땀을 너무 많이 내면 식욕이 떨어지죠. 진통제 쓰면 위장장애하고 식욕부터 확 떨어집니다. 그 사람은 땀을 내는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식욕 부진이 왔구나. 우선 위가 활력이 없다. 위의 양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도 흡수를 못해요. 그 양기가 심장의 양기가 비까지 전달이 안 될 때는 비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흡수를 못하죠. 물을 흡수가 안 되고 그 위장이 전체적으로 축축해져 있는 상태.
위는 조여져 있고 비는 습해져 있는 상태가 결국 되기 때문에 위가 허약하고 조여지면 그게 기형입니다. 위가 조여지면 기형인데 위장 그 위장 평활근이 연동 운동을 못하게 되죠. 그때 몸이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 힘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생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혈흔은 비의 허약함에서 결국 생깁니다. 비가 허약해지면 그러니까 말하면 소화액이 나와도 소화액이 희석이 되는 거죠. 물은 많은데 비가 습해져 있는데 소화액이 그러니까 희석이 되면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러면 음식물이 잘게 분해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흔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쨌든 기호와 혈흔을 진통제들이 유발할 수 있는데, 청상전통탕도 마찬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고, 뭐 이걸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라는 약도 쓰고 보혈제도 쓰고 명문동도 쓰고 황금까지 써서 지나치게 발현하는 걸 막아주고 있고 보충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주 허약한 사람한테는 못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주 허약한 사람일수록 이미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통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진통제 내성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자꾸 더 강한 진통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청상견통당을 소개를 드렸는데, 약국에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뭐 이렇게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한약재를 활용하시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도 이게 안 들어도 어, 뭐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